아침에 일어났을 때 발목이 뻣뻣하고 무겁다면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대한신부전학회 2025년 자료에 따르면 70대의 12.9%, 80대 이상은 무려 4명 중 1명이 신부전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증상을 단순한 관절 문제로 오해하고 계세요.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증상이 단 한 개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지금 확인하지 않으시면 이미 늦었을 수도 있거든요. 먼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발목이 유난히 뻣뻣하고 무거운 느낌 드신 적 있으시죠? 종아리나 발등이 퉁퉁 부어있는 것 같고요. 신기하게도 낮이 되면 좀 나아지는데 아침엔 유독 불편하세요.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양말을 벗으면 자국이 깊게 패여서 한참 동안 안 사라지기도 하고요. 이런 증상들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기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증상들이 사실은 심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아침에 발목이 뻣뻣하면 보통 관절이 안 좋아졌나 보다, 류마티스인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정형외과나 한의원을 먼저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서울대학교 병원 의학정보에 따르면 신부전이 발생하면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이 정체되면서 부종이 나타나는데 이 부종은 주로 발목이나 종아리처럼 낮은 부위에 먼저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밤새 누워있는 동안 심장이 약해져 있으면 혈액을 위로 충분히 끌어올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수분과 혈액이 아래쪽, 그러니까 발목과 종아리 쪽으로 고이게 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발이 무겁고 뻣뻣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관절 문제가 아니라 심장의 펌프 기능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낮이 되면 활동하면서 혈액순환이 조금씩 되니까 좀 나아지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거고요. 신부전이라는 병, 이름은 들어보셨어도 얼마나 위험한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대한신부전학회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부전이라는 단어를 아는 사람은 84%나 됐지만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 병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절반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를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신부전 환자의 5년 내 사망률은 50에서 60%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폐암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대장암이나 유방암보다 오히려 예후가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발병 후 1년 이내에 사망할 확률이 18.2%, 다시 입원할 확률이 23.1%나 되고요. 세브란스병원 강성민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신부전은 여러 심장 질환의 마지막 단계에서 발생하는 위중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심장 질환의 종착역이라고도 불러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신부전 환자가 지난 20년간 4배 이상 증가했다는 겁니다. 2002년에는 유병률이 0.77%였는데 2023년에는 3.41%까지 올라갔어요.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유병률이 급격히 올라가는데요. 50대는 2.5%, 60대는 6.3%, 70대는 12.9%, 그리고 80세 이상은 무려 26.5%입니다. 80대 이상 어르신 4명 중 1명이 신부전을 앓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상식 하나를 바로잡아 드릴게요. 부종은 신장이 안 좋을 때 생기는 거 아니야? 네, 맞는 말씀이에요. 신장 기능이 떨어져도 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부전으로 인한 부종에는 특징이 있어요. 첫째, 아침에 더 심하고 낮에 좀 풀리는 패턴을 보입니다. 둘째, 발목이나 종아리처럼 중력을 받는 아래쪽 부위에 주로 나타나요. 셋째,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푹 들어갔다가 바로 안 돌아오는, 이걸 의학용어로 함요부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특징을 보입니다. 신장 문제로 인한 부종은 얼굴이나 눈 주위에도 잘 나타나고 하루 종일 비슷한 정도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신장이 안 좋아서 붓는 거야 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 아침에 특히 발목 쪽이 붓고 낮에 좀 나아지는 패턴이라면 심장도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64세 남성 김모 씨는 평소 아침마다 발목이 뻣뻣하고 무거웠어요. 관절이 안 좋아졌나 보다 하고 파스도 붙여보고 찜질도 해봤는데 낫질 않더래요. 그래도 낮이 되면 좀 나아지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대요.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숨이 너무 차서 일어나질 못하셨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누워있으면 더 숨이 막히는 거예요. 결국 응급실에 실려가셨는데 진단 결과가 초기 심부전이었습니다. 담당 의료진 말씀이 발목 붓기가 최소 6개월 전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오셨으면 훨씬 관리가 수월했을 거다라고 하셨대요.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71세 여성 박모 씨는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 게 신경 쓰였지만 살이 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다이어트만 하셨어요. 그런데 점점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밤에 자다가 숨이 막혀서 깨는 일이 잦아졌죠. 결국 병원에서 심부전 진단을 받으셨는데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으로 지금은 잘 관리하고 계세요.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둘 다 발목 붓기와 뻣뻣함을 나이 탓, 관절 탓으로 오해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 스스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다음 중 한 개라도 해당되신다면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관리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발목이 유난히 뻣뻣하고 무겁다. 둘째, 종아리나 발목을 손가락으로 꾹 눌렀을 때 푹 들어갔다가 바로 안 돌아온다. 셋째, 아침에 더 붓고 낮이 되면 좀 나아지는 패턴이 있다. 넷째, 예전보다 숨이 쉽게 차고 계단 오르기가 부쩍 힘들어졌다. 다섯째, 특별히 많이 먹지 않았는데 최근 체중이 갑자기 1에서 2kg 늘었다. 어떠세요?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한 가지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관리법을 꼭 실천해주세요. 심부전은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히 관리하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증상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서울아산병원 자료에 따르면 심부전은 예방이 매우 중요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 유지와 저염식이 핵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루틴을 정리해드렸어요. 아침 루틴부터 볼게요. 기상 직후 침대에서 일어나시기 전에 발목과 종아리를 10초만 살펴보세요. 어제보다 더 부어있는지 만졌을 때 푹 들어가는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20초 정도 호흡을 체크해보세요. 누워서 숨 쉬는 게 편한지, 앉아야 숨 쉬기가 편한지. 누워있을 때 숨이 더 차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면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체중을 재보세요. 며칠 사이에 1에서 2kg 이상 갑자기 늘었다면 몸에 수분이 차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점심 루틴으로 넘어갈게요. 가장 중요한 건 염분 줄이기입니다. 우리나라 음식은 특히 짠 반찬이 많잖아요. 국물은 가급적 적게 드시고 김치도 조금만 드시는 게 좋아요. 물은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한 컵씩 천천히 나눠서 드세요. 심부전이 있으시면 수분이 과하게 축적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식사 후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걸어주세요.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안 좋지만 가벼운 걷기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저녁 루틴도 중요해요. 자기 전에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고 10분 정도 쉬어주세요. 쿠션이나 베개를 발밑에 받치시면 돼요. 낮 동안 아래로 쏠린 혈액이 위로 돌아오는데 도움이 됩니다. 저녁에는 물을 과하게 드시지 마세요. 밤새 수분이 축적되면 아침에 더 부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양말을 벗으실 때 자국이 얼마나 깊이 남는지, 어제보다 더 심해졌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 루틴 3일에서 7일만 꾸준히 따라 해보세요.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붓기가 줄어드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루틴과 함께 꼭 기억하셔야 할 생활 습관 개선 포인트 3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저염식 식단입니다. 명지병원 심장혈관센터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식염 섭취가 매우 많은 편이에요. 특히 짠 반찬이나 김치, 국물 요리에 소금향이 많은데 이걸 줄이시는 게 심부전 관리의 기본입니다. 가급적 음식을 싱겁게 조리하시고 외식할 때도 싱겁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둘째, 적당한 유산소 운동이에요. 심부전이 있다고 해서 운동을 아예 안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운동 능력이 더 떨어지고 심리적으로도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서울대병원 자료에 따르면 활동이 가능한 안정된 심부전 환자는 일주일에 3회에서 4회 정도 걷기나 자전거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무거운 역기를 드는 것 같은 격한 운동은 피하셔야 해요. 셋째, 체중과 증상을 매일 기록하세요. 체중 변화, 붓기 정도, 숨찬 정도를 간단히 메모해 두시면 병원 가셨을 때 의료진이 상태 변화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 메모장에 날짜별로 적어두셔도 되고 달력에 간단히 표시만 하셔도 충분해요. 마지막으로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관리만 하시면 안 되고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첫째, 가만히 앉아있거나 누워있는데도 숨이 차다. 둘째, 자다가 갑자기 숨이 막혀서 깬다. 셋째, 며칠 사이에 체중이 2kg 이상 갑자기 늘었다. 넷째, 발목뿐 아니라 배도 불러오고 복부 팽만감이 있다. 다섯째, 심하게 어지럽거나 의식이 흐려지는 느낌이 든다. 이런 증상은 신부전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급성 신부전은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초응급 질환입니다. 조금 있다가 내일 가야지 하지 마시고 바로 응급실이나 심장내과를 찾아주세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걱정이 많이 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희망적인 말씀도 드릴게요. 신부전은 완치되는 병은 아니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히 관리하시면 일상생활을 충분히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부전 치료제도 많이 발전해서 과거에 비해 환자분들의 예후가 크게 좋아지고 있어요. 약물 치료를 꾸준히 받으시면서 생활 습관만 잘 관리하시면 증상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너무 늦기 전에 알아차리는 것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한 발 앞서 계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부모님이나 어르신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아침마다 발목이 뻣뻣하다고 하시는 분, 계단 오르기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그분의 심장이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 오늘 저녁부터 다리 올리고 10분 쉬기, 이것 하나만 시작해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심장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심장을 지키는 건 어렵지 않아요. 놓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심장이 보내는 또 다른 위험 신호, 밤에 자다가 숨이 막히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